자, 우리가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걸 이용해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개 방정식이 어떤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이라는 것은 1차라는 뜻이에요. 리니어 1차. 거기서 1차라는 것은 그 미분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axy 프라임 플러스 bxy는 rx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때 y 프라임 하는 것은 승수가 1승이죠. y라는 것도 승수가 1승이지요. 여기가 만약에 y 제곱이나 y 3승, y의 2분의 3승, 이런 것들이 가 있다면 1차가 아닙니다. 1차라는 것은 전부 1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곱이 있어서도 안 되고 3승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1승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의 승수도 1승이고 y의 승수도 1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y''의 승수도 y의 승수도 1승으로 되었을 때, 그렇다면 모양은 여기 보듯이 ax 어떤 함수가 앞에 곱해질 수 있어요. 곱하기 y' 플러스 bxy는 rx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y' 하는 것은 독립변수를 x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얘는 dx분의 dy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죠? 해서 dx분의 dy라고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y' 앞에 있는 어떤 함수 계수 ax 이것으로 전체 미분 방정식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gx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건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완전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라는 걸 판정한 다음에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fx라는 함수가 어떤 거냐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fx를 구하면 해는 fx는 c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완전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태를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자,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gx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이걸 정리해서 양변에다가 dx를 곱해가지고 dx 파트와 dy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xy 마이너스 gx 곱하기 dx 플러스 dy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태에서는 아직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분인자라고 부르는 어떤 함수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이런 미분 방정식을 완전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적분인자에 대한 그 공부는 뭐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뭐 시험 때 테스트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적분인자 모양이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의 인티그럴 px dx승. 이것을 양변에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수함수의 승수에 적분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px가 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px는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y 앞에 곱해진 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처음에 주어진 대로 ax y 프라임 플러스 bx y는 rx 이렇게 놓고 y 앞에 곱해진 걸 갖다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dx분의 dy 하는 것은 그 앞에 1이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y 앞에 곱해진 값, 그 함수, 그 함수를 적분해서 지수함수의 승수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값을 2의 인티그럴 px dx승, 그 값을 그 양변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pxy 마이너스 gx dx 플러스 dy는 0. 요것의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형태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양변에다 곱해주니까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의 인티그럴 px dx승 이게 곱해졌죠? 곱하기 pxy 마이너스 gx 곱하기 dx 플러스 2의 인티그럴 px dx승 dy 이게 0이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에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 아닌가 판정하는 방법을 배웠지요. 그렇죠? 판정해 볼까요? dx 앞에 있는 함수는 y로 편미분하고 dy 앞에 있는 함수는 x로 편미분하고 변수를 바꿔서 편미분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게 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dy 앞에 곱해진 함수 그게 2의 인티그럴 px dx승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x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알지요?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일단 똑같이 한번 씁니다. 2의 인티그럴 px dx승. 그렇죠? 그래 놓고 위에 있는 그 파워를 멱을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근데 그 멱이 인티그럴 px dx예요. 그러니까 px를 적분한 거죠. 그걸 다시 미분해라 그랬으니까 결국 px죠. 그렇죠? 그래서 x로 편미분한 값을 구했어요. p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dx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을 y로 편미분해야 되죠. 그렇죠? y로 편미분합니다.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gx라는 것, 요것은 x만 있다 그러면 상수 취급합니다. 곱해져 있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로 편미분할 거니까 결국 y로 편미분하면 여기 x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곱해져 있다면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예, 결국 그대로 곱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편미분 해보세요. 이쪽에 있는 이 값을 2의 인티그럴 px dx승, 이건 x만 가지고 만들어졌죠? 상수 취급합니다. 안쪽에 px, x만 가지고 만들어졌죠? 상수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gx, x만 가지고 만들어졌죠? 상수 취급해요. 자, 그렇다면 2의 인티그럴 px dx승 하는 것은 상수 취급하니까 그냥 곱해두면 되고, 그렇죠? 그냥 곱해두면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pxy-gx를 y로 편미분하면 되는데 gx, y가 없어요. 그렇다면 y로 편미분하면 0이 돼버리죠. 그렇죠? px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얘를 y로 편미분하면 y는 y로 미분해서 1이니까 얘는 px가 되지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p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똑같죠? 이제 양쪽을 비교해서 똑같았으니까 얘는 완전 미분방 정식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완전 미분방 정식의 해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f라는 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주어진 미분방 정식은 완전 미분방 정식, 즉 앞에서 배운 대로 df는 0 이런 모양이다. 그렇죠? 그럼 f를 구하면 되는데 아무거나 먼저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결국은 둘 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편한 걸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y로 적분하는 것을 먼저 사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fxy는 인티그럴 2의 인티그럴 px dx승, 요것을 dy, y로 적분해 주면 되지요. 그렇죠? y로 편미분해서 2의 인티그럴 px dx승, 이걸 얻었으니까 거꾸로 y로 적분하면 f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y로 적분하면 2의 인티그럴 px dx승, 얘는 y가 없어요. 상수 취급해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그냥 y만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y로 적분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 상수는 x만 가지고 만들어진 함수다. 그렇죠? 자, 그러면 hx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f를 완전하게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반대쪽 값을 씁니다. f를 x로 편미분하면 결과가 2의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pxy-gx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했던 f를 가지고 와서 x로 편미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구했던 f라는 값은 1단계에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그리고 플러스 hx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얘를 이제 x로 편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x로 편미분합니다. y는 상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해진 y는 그냥 곱하면 되고, 해서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얘를 x로 편미분하면 y는 그냥 곱해두고, 그렇죠? 지수함수 2의 인티그럴 px dx승, 얘만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지수함수 미분하면 똑같이 한번 쓰고 2의 인티그럴 px dx승, 위에 있는 파워, 얘를 미분해 곱해주면 되는데 인티그럴 px dx승, px를 적분한 꼴이니까 다시 미분하면 px. 그렇죠? 해서 pxy 2의 인티그럴 px dx승 하는 결과를 얻어요. hx는 1변수 함수라고 했죠, 이제? 그냥 미분하는 거니까 h'x 하고 같아집니다.
그렇죠? 예, 이제 양변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값은 치워버리면 됩니다. 예, 그러면 h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h 프라임 x는 예, 결국 뭐가 되나요? 여기 px 곱하기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 하는 것은 공통이지요. 그렇죠? 예, 그건 공통이니까 그거 치우고 나면 h 프라임 x는 마이너스 gx 2의 인티그럴 px dx 승 이렇게 남지요. 예,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예, 비교를 해서 요만큼 예, 2의 인티그럴 px dx 승 곱하기 px y 이만큼은 공통이지요. 그러니까 남는 부분 여기 이렇게 곱해진 거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 그렇죠? gx 예, 그리고 앞에 공통으로 곱해진 지수함수 이 부분이 h 프라임 x죠. 그렇죠? 예, 그래서 h 프라임 x를 구했으니까 이제 hx는 적분하면 되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gx 2의 인티그럴 px dx 승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hx는 마이너스 부호 앞으로 나왔고 뒤에 함수는 적분해야 되지요. 인티그럴 그 안에 이제 그 위에서 얻었던 값을 다 갖다 쓰면 됩니다.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 승 이렇게 곱한 값을 다시 dx 적분해야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hx를 구했지요. 그러면 대문자 f를 완전히 구한 거죠? 볼까요? 모양이 어떻게 됐나요? 이제 대문자 f는 예, 완벽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문자 fxy는 원래 1단계에서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 승 플러스 hx였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hx를 구해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hx 부분에다가 더해주니까 결과가 f는 y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 승 그리고 hx 파트 마이너스 인티그럴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 승 그리고 적분 dx 예,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문자 f를 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해를 예, 완성할 수 있어요. 해는 f는 c 이렇게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해서 대문자 f로 구한 그 값을 상수 c라고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y2의 인티그럴 px dx 승 마이너스 인티그럴 gx 2의 인티그럴 px dx 승 dx는 c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y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 여기 마이너스 파트를 c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고 예, y만 남길 거니까 2의 인티그럴 px dx 승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그렇죠? 나눠주면 2의 인티그럴 px dx 승 분의 1이라는 거니까 지수법칙 그것은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승으로 바뀌지요. 그렇죠? 나누기 해서 여기 부호가 바뀌었어요. 네, 그럼 y로 풀렸죠. 그러면 해 모양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그러니까 dx분의 dy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1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예, 그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그때 y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를 px라고 두고 그 px를 가지고 해를 정리한 거죠. 그렇죠? 예, 해서 여러분들은 표준형으로 고치고 px를 찾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해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승 곱하기 인티그럴 gx 2의 인티그럴 px dx 승 dx 플러스 c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1개 선형은 예, 그냥 해를 이렇게 완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거니까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해의 폼이 그냥 주어져 있다. 예, 이렇게 구하면 된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표준형 붙이고 px를 찾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세요. x분의 1 곱하기 dx분의 dy 마이너스 x제곱분의 1y가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dx분의 dy 1승이지요? y 1승이지요? 그렇다면 선형이지요? 그렇죠? 선형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는 대로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여기 문제에 보니까 dx분의 dy 앞에 뭐가 곱해져 있나요? x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그럼 여기 개수를 1로 맞춰야 되니까 x분의 1로 나눠야 되지요? 다시 얘기하면 양변에 x를 곱하면 되지요? 네,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x 합니다. 예,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하면 예,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예, 그러면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dx분의 dy 마이너스 x분의 1y는 x제곱 코사인 x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예, dx분의 dy 앞에 있는 개수가 1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y 앞에 곱해진 함수를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 p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px를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해의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까 해의 모양을 기억해 볼까요? 예,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고쳤으니까 해는 바로 쓸 수 있다. 완전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를 구한 거였다. 그렇죠? 그때 해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y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gx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px 자리에다가 예,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y라는 값이 2의 인티그럴 x분의 1 dx 부호 바꿨으니까 앞에 거는 그렇죠? 곱하기 인티그럴 gx는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죠. 그렇죠? 예, 거기 고쳐놓은 게 x제곱 코사인 x였습니다. 그렇죠? 표준형에서. 예, 그래서 인티그럴 x제곱 코사인 x 거기다가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x분의 1 dx 거기다가 다시 적분 dx 그렇죠? 예, 원래 있는 px를 그대로 썼으니까 뒤쪽 부분은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앞에 건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예, 그리고 플러스 c 예, 이렇게 있다. 그렇죠? 일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예, 적분 상수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임의상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 앞에서 배웠어요. 예, 해서 상수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적분을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 예,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어요. x분의 1을 적분하면, 자, 문제에 보니까 여기 처음 문제에 x분의 1이 주어져 있어요. x가 분모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 x는 예, 절대로 0은 아니다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0이 아닌 범위에서 0보다 큰 쪽도 이 함수가 다 정의됩니다. 0보다 작은 쪽도 다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큰 쪽, 작은 쪽은 다 있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그런 케이스는 예, x분의 1을 적분하면 예, 로그 절대값 x다라는 걸 배웠죠.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절대값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2의 로그 절대값 x예요. 계산한 게. 그렇죠? 거기다가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인티그럴 x제곱 코사인 x 그리고 2의 마이너스 역시 x분의 1 적분한 것은 로그 절대값 x죠. 해서 2의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x 그리고 그걸 다시 x로 적분해야 됩니다. 다 곱해가지고 dx 그리고 플러스 c 임의상수가 있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 2의 로그 절대값 x승 하는 것은 2의 하는 지수함수하고 로그 하는 로그 함수하고는 서로 역함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쇄가 되지요. 그렇죠? 해서 앞에 부분이 절대값 x만 남지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는 로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절대값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분의 1이죠. 예, 해서 절대값 x 분의 1 그렇게 하고 2와 로그를 상쇄하면 예, 걔는 절대값 x 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예, 해서 y는 절대값 x 곱하기 인티그럴 x제곱 코사인 x 절대값 x분의 1 d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제곱이라는 값은 그 실수는 그냥 x를 제곱하나 절대값 취해서 제곱하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x가 이렇게 한 개 예, 약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기호 안쪽에 있는 값이 절대값 x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y는 절대값 x 곱하기 인티그럴 절대값 x 코사인 x d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절대값 x 파트를 해결하셔야 적분을 할 수 있죠? 볼까요? 그럼 절대값 x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 우선 x가 0이 아니다라는 건 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x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단 x가 0보다 크다 라고 놔볼까요? 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적분은 인티그럴 절대값 x 코사인 x dx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데 x가 0보다 크니까 그 적분은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적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예, 해서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부분적분 기억나죠? 예, 부분적분 기술을 쓰면 됩니다. 예, 두 함수의 곱으로 고쳐놓고 하나는 u'. 자, 우리 코사인 x를 u' 하고 놔볼까요? 나머지 하나는 b. 그럼 나머지 하나 x는 b라고 놔볼까요? 예, 이렇게 x는 b라고 두고 코사인 x는 u'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부분적분 기술이라는 게 상대편을 구해야 돼요. u'하고 두었던 코사인 x는 u를 계산해야 되니까 예, 미분해서 코사인 x가 됐다? 사인 x죠? 예, b라고 둔 x는 미분한 걸 구해야 되죠?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u와 b'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부분적분 기술이 뭐예요? 이 적분이 무엇하고 같은가요? 예,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예, 해서 u하고 b를 곱한 거, 그렇죠? 그리고 부호 마이너스가 있고, 예, 뒤에 있는 적분은 대신 쉬운 걸로 바꿉니다. 인티그럴 원래 있던 건 u'b였으니까 새로 구한 거 u하고 b'을 곱해서 적분한 걸로 바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분은
x sin x 마이너스 인티그럴 sin x dx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이제 뒤에 적분이 쉬워졌죠? 예. 마이너스 인티그럴 sin x dx.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지요. 그래서 적분은 x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바뀌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y라는 값을 해결할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절대값 x는 그냥 x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안에 있던 적분은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x sin x 플러스 코사인 x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임의상수 c는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예, 해서 y는 x 곱하기 그 오른쪽에 x sin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다. 그렇죠? 예, 이걸 정리하면 돼요. 예, 이대로 놔두셔도 되는데 예, 앞에 거 정리해 보면 예, x제곱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플러스 c는 상수입니다. 곱하기 x 예,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할 수 있겠지요. 예, 해서 x가 0보다 큰 케이스 계산한 거예요. 그렇다면 x가 0보다 작은 케이스도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 이걸 구했으니까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x가 그냥 마이너스 x로만 바뀌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면 이제 해결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예, 부분적분을 쓰는 건 똑같고 절대값 x라는 것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다 똑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부분적분법 아까처럼 똑같이 u' 코사인 x라고 두고 b는 x라고 두고 u'하고 뒀던 것은 예, 적분해서 u를 계산하고 그러면 코사인 미분해서 코사인 돼야 되니까 sin x 똑같죠? b라고 두었던 x는 미분해서 b'. x를 미분하면 1. 똑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적분이 인티그럴 절대값 x 코사인 x dx였어요. 근데 절대값 x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분은 마이너스 x 코사인 x dx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인티그럴 x 코사인 x dx를 구했었죠? 거기다 부호만 바꾸면 되죠? 예, 그러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x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를 정리합니다. 예,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라고 바뀌었고 뒤에 있던 적분은 마이너스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결과를 얻었고 임의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상수를 c tilde라고 한번 써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x제곱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하고 마이너스 x c tilde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때 마이너스 c tilde를 예, c라고 바꿔주면 예, 이쪽 부분은 cx하고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예, c tilde라고 두던지 예, c라고 두던지 예, 이건 어차피 상수를 표현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상수를 표현하는 값이니까 이게 전체 실수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쓰든 예, 그건 관계가 없어요. 예,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종합해 볼까요? x가 0보다 클 때 해의 모양을 알고 있죠. 예.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에도 해의 모양을 보니까 달라진 게 없죠. 예.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x가 0보다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이 미분방 정식의 해는 y는 x제곱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플러스 cx 이렇게 주어진다.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예,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해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앞에서 배웠던 완전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예, 해결을 했어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